여러분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제 광고에 익숙해져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블랙미러의 7번째 시즌을 여는 첫 에피소드는 아직 대부분 컨텐츠나 소프트웨어에 머물러 있는 구독제 서비스를 인간의 생명과 권리에 연결지어 기괴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이런 현실적인 공포를 줄 수 있었던 건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을 상상해서 표현한 덕분이죠. 저는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가 종속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고 평생 갚아나가는 부동산 중심적 경제 시스템이나 로열티와 물류비 부담으로 자본금을 투자한 직원이 되어버리는 프랜차이즈 자영업, 자유로운 노동처럼 포장하지만 알고리즘으로 통제당하는 배달노동이나 우버처럼 이미 우리 생활을 잠식하고 있는 종속적 시스템을 더욱 섬뜩하게 변화시켰을 뿐이죠.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학교 선생님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그리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인데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블루칼라인 마이크와 아동교사로 일하는 어맨다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별 볼 일 없는 기념일은 이들이 얼마나 소박한 소시민인지 보여주죠. 그들의 추억이 담긴 숙소, 더 주니퍼의 천장에 붙여놓은 껌은 행복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둘에게는 의미가 있는 무언가죠. 하지만 리버마인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사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는데요. 소박하게 누리던 삶의 행복이 점점 더 부담하기 어려워지자 삶의 방향성 자체가 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종속이 삶을 망가뜨리는 걸 보여주죠. 이는 마이크가 더 많은 잔업을 하게 만들고 어맨다가 더 긴 시간 잠을 자게 만듭니다. 결국 인간의 육체적 한계로 인해 건강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삐그덕대기 시작하는데요. 몸이 아프고 육체적 피로에 무너지고 결국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과정은 생물학적으로 육체에 종속된 존재로서 겪는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해온 것이 기술입니다. 어맨다의 학교 수업에서는 벌이 사라진 세상에서 작동하는 드론벌 로봇을 가르치죠. 지난 시즌3의 6번째 에피소드였던 미움받는 사람들에 나왔던 소재입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잘못된 사용으로 비극을 불러오는 이야기죠. 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환경 문제도 기술이 극복한 세상에서 인간의 탐욕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데요. 어맨다와 마이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왔죠. 뇌의 일부를 서버로 대체하듯이 기술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서비스에 항의하러 간 부부는 오히려 임신하면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죠.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보완해주는 기술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자 사회 전반을 악의적인 착취로 올가맵니다. 내 뇌를 서버로 이용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마음대로 쓰며 나는 그저 살아있기 위해서 모든 불합리를 견뎌야 하죠. 가끔 신기술을 접할 때면 세상 참 좋아졌다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빨래와 설거지를 기계가 해주고 청소기는 발전하다 못해 로봇이 나왔죠. 누워서 불을 켜고 커튼을 열며 온도를 조절하는데 이 좋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옛날엔 그런 것 없이도 다 잘 살았다며 덜 누리면 되는 거라고 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임플란트나 인공관절 아니면 인공장기나 혈액은 어떤가요? 기술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면 인명을 구하기 위해 투입되는 구조장비도 쓰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산악구조 헬기가 운용되거나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는 이유는 기술과 자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경제적 이익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급히 돈이 필요한 절박한 누구에게 많은 사람을 연결해줄 기술이 있다고 해봅시다.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네이버 해피빈처럼 기부 사이트를 만들어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겐 도움을, 보람을 얻고 싶은 사람에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죠. 아니면 마이클이 들어간 사이트처럼 절박한 사람들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기술이 들어가고 쓰이는 자원도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한쪽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고 다른 쪽은 비극적인 결말을 부릅니다. 마침내 요람을 팔아버린 마이크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친 듯 보이는 남녀에게 아기를 잘 키우라고 말하는데요. 요람을 아직도 가지고 있던 것은 그들이 놓지 못했던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 요람을 파는 건 돈이 필요해서일 리가 없죠. 완전히 포기하고 끝을 내기 전에 자신들이 끝내 이루지 못했던 희망을 누군가는 받아서 이어가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불태운다는 대답이죠.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 앞에서 일그러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누워야 하는 요람을 불태우는 건 어떤 의미를 담은 음악의 뮤직비디오일까요?
적어도 이 에피소드가 상징하는 건 불타는 요람, 인류의 멸종이라고 느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은 신경계를 교란시켜 방향 감각을 상실시키기 때문에 일벌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여왕벌의 알 낳기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대규모 산업화된 양봉은 벌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죠. 생산의 도구로 착취당하는 벌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면역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마이크와 어멘다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일벌의 역할을 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끝없이 착취에 시달려 삶의 방향을 잃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지금 시대는 인류 멸종의 시작일지도 모르죠. 블랙미러 시리즈의 과학기술들은 인간의 파괴적 본성을 반영합니다. 불을 발견했던 초기의 인류가 얼마 안가 화상을 입었을 것이 자명하듯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비극을 가져올 위험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할 안드로이드 역시 주목을 받고 있죠. 드론벌들이 꽃을 수분하듯이 안드로이드가 인간 대신 노동을 하는 어쩌면 꿈같은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짐 툴야호차에프 감독의 1984년 단편 애니메이션처럼 인간은 이미 사라진 세상에서 무의미한 노동을 하는 안드로이드만 남을지도 모르죠. 드라마 속 감각을 조절하는 서비스를 보고 여러분도 비싼 구독료를 내더라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용도를 조금만 바꿔도 모든 노동자를 고통에 태어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만족하는 다루기 쉬운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단지 그들에게 컨트롤러를 넘겨주고 비싼 돈을 받기로 결정했을 뿐이죠. 기술은 그저 기술일 뿐입니다. 방향타는 인간이 쥐고 있죠. 그것을 선순환으로 돌릴지 종말을 향하게 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It sound right, boys.